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소비자의 마음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보낸 시간들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책 뒷면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분석해서 새로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의 리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한 한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와닿았던 부분들을 미리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지 그 답을 소비자들에게 묻지 않는다. 소비자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 답을 모른다.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소비자에게 답을 묻지 말라고 한 이유다. 어떤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는 소비자 전문가가 소비자의 경험을 듣고 행동을 관찰해 그 속에 숨어있는 단서를 찾아 그것을 토대로 발굴하는 것이다. 오래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마을에 구호단체가 가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기구를 만들어주고 지원했다. 이때 인도의 며느리들이 아침이면 빨래를 이고지고 멀리 노천 빨래터까지 가는 행렬을 보고 마을 한가운데 우물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하지만 인도의 며느리들은 그 우물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 인도의 며느리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어 집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무겁게 빨래를 들고 오래도록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을 이용하지 않았다. 편리하고 가까운데 왜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이렇다. 빨래를 하러 멀리 걸어가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다시 한참을 돌아와야 하는 그 시간이 그녀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인도는 주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 시댁 식구도 많고 챙길 사람도 많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멀리서 지참금을 들고 시집을 왔다면 친정도 가깝지 않아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인도의 며느리들에게 빨래터에 다녀오는 그 시간은 처지가 비슷한 다른 집 며느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서로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된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자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빨래를 하러 다녀오는 길은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일과였다. 단순히 우물이 가깝다는 니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니즈들이었죠. 그런데 인도 며느리들의 속도 모르고 구호단체가 마을 한가운데 최신식 우물을 떡하니 파준 것이다. 마을의 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빨래만 하고 집에 빨리 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엄청나게 짧아진 시간은 노동만 하는 시간인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가깝고 편리해도 그 우물을 이용할 리가 없다. 우물 옆에 펀칭백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많은데 그중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게 하거나 안 쓰게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 며느리라는 발음이 참 힘드네요. 인도 며느리들이 마을 한복판의 우물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빨래를 할 때의 숨겨진 니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쌍의 남녀가 길을 걷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커피 마시고 갈까요? 하고 말한다면 그 말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는 뜻일까? 다리가 아프니 잠시 앉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대로 집에 가기 아쉬우니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앞뒤의 상황이 없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속마음이 진짜 니즈다. 무슬림들은 매일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이렇게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 조사 중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다니 신기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라마단은 아랍어로 무더운 달을 뜻하는데 이 달에는 해 떠 있는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단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새벽과
해가 지고 난 밤에 많이 먹어두는 풍습이 생겼는데 이 폭식으로 인해 라마단 기간에는 소화제가 많이 팔린단다. 또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 것과 소비자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문가에게는 의견을 묻지만 소비자에게는 경험을 묻는다. 전문가에게는 뭘 만들어야 하는지를 물어도 좋지만 소비자에게는 뭘 만들어주면 좋을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이폰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소비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필요, 이런 니즈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그냥 먹으면 당 수치가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갈아서 한 번에 먹으면 급격히 상승하더라는 이야기도 해준다. 그들은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함께 느껴가고 있었다. 이렇게 갈아서 즙이나 이런 걸로 먹으면 당 수치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데 있다. 낯설게 보아야 신선하게 볼 수 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즈음에 직장 안팎에서 동료들과 회사에서 힘든 이야기도 하느냐고 물으니 깜짝 놀라며 회사에서 속상했던 일은 동료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상사에게 서운했다고 말하는 것은 상사 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다가 그 동료가 다음날 혹은 그날 밤에 그 상사에게 내가 흉을 보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라도 하면 내일 아침 출근했을 때 제 PC에 핑크 포스트잇이 붙어 있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핑크 포스트잇은 핑크 슬립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고 통지를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당장 다음날에도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다. 윗사람 욕 안 하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버틸까?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소주를 마시면서 상사 흉을 보고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한국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말 한국과 미국의 이런 회사 문화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일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친했던 친구들과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면서 헤어지게 되어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자 주로 스카이프로 연락하고 지낸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양상이었다.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재미있는 링크를 보내기도 하고 함께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뭘 딱히 하지 않아도 그냥 스카이프를 켜놓고 각자 숙제를 하거나 지금처럼 서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애써 스카이프를 끄지 않는다고 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컴퓨터를 향해 너 집에 있어? 하고 인사말을 건네기도 하고 딱히 화면 앞에 앉아있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나 오늘 인터뷰 있어 이따가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갔다 올게 하고 말하면서 생활하듯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니 통화를 한다는 말보다는 영상을 통해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 더 맞겠다. 구글에서 영상통화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는 온통 화면 앞에 사람들이 앉아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사진들인데 그런 풍경이 아니었다. 카일의 영상통화는 화면 앞에 앉아 서로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카일은 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 틀어놓는 영상통화를 하는 것일까? 그는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것이었다. 미국은 스카이프를 그냥 하루 종일 켜놓는다고 하네요. 자료가 많다고 정보가 되지 않듯이 유튜브에 정보가 많다고 지식이 되지 않는다. 자료를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은 인터넷이 해줄 수 있지만 정보를 지식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세상이지만 삶에 필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다. 수많은 정보를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론은 넘쳐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실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니즈를 모른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네.
그 소비자를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리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